요즘 증시 좋은데 주식 잘 되세요? 나? 올해 상반기에는 아마 많이들 버셨을 거예요. 대표님이 많이 있거든요. 저요? 항상 회복 중입니다. 모든 걸. 근데 바빠서 주식 보시. 맞아요. 요즘에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많이 매매하지 않아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고 있죠. 배당주 좀 넣어놓고 ETF 같은 걸로 해놓고 그래서 항상 회복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회복이란 그거잖아. 그 나의 레코드 하이. 제 레코드 하이는 3,300이 아니라 언제였지? 한 3,100? 그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직 이제 그 레코드 하이까지 가려면 재밌게 읽었다는 사람들이 또 계셔가지고 되게 다행이고 쉽게 술술 읽힌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야식 잡설 찍은 지 되게 오래됐죠. 오랜만에 야식 잡설 찍는 이유는 제가 이 출판사 쪽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이 생각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 팔려요? 아니야, 잘 팔려. 엄청 잘 팔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책이 없어서 막 나 책 한 권만 사겠다고 막 지금 줄을 서 있어. 맞아, 저 그거 궁금했어요, 맞아요. 비실명 처리한 거는 당연히 허락을 안 받았고 근데 이제 유명인들 몇 명 이제 쓴 거는 뭐 사실 그것도 허락을 받은 거는 아닌데 추천사 써주신 분들의 실명이 조금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조건 합북을 떠나서 가장 이제 상징적인 분들이기도 하고 뭐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나쁜 내용은 아니고 썼고 특히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비실명 처리한 회사 그리고 거기에 좀 투자했던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의 이니셜 처리를 좀 했죠. 그 알려지면 제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서 무서운 형님도 많어. 이니셜 처리했던 누구 얘기를 하면 좋을까?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차명 투자 이런 건으로 최근에 이제 좀 큰 학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한 달이 건너면 아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는 몰라요. 직접적으로 취재한 적은 아닌데 약간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뭐냐면 제가 M&A 선수 하나를 이제 취재하던 케이스가 있는데 주세요. 피자 이거를 다 한 판을 다 먹으라고? 와. 제 책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피자 뜨겁죠? 봐봐 이렇게 냄비 받침 여러분 이거 딱 읽고 냄비 받침으로 쓰고 책에 나온 내용들 취재하다가 협박 전화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당연하지. 정말 무대뽀인 사람들이 있고 정말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어. 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무대뽀. 아니지. 계획적인 사람들. 무대뽀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주가 떨어져. 기사를 썼어. 어떤 기업 뭐 해명 공시가 나왔다. 어떤 테마로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 알아보니까 그거랑은 상관없다. 그 막 시간을 걸어서 막 떨어지거나 장 막판에 급락을 했거나 그러면 그 언론사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정 섹터,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 나오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은 항상 반복돼 왔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주가에 영향을 받으면 전화해서 죽이네 살리네. 특히 예전에는 증시가 3시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한 5시, 5시 반쯤 되면 만취해갖고 전화 오는 분들 많았어. 이미 한 2시간 이상 술을 드신 거지. 만취해갖고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배돼지에는 철판 두르고 다니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칼로 쑤시겠다 뭐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젊을 때잖아. 막 30대 초반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진짜 찾아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회사 위치 다 알고 하니까. 근데 어떤 베테랑 선배가 그 얘기 해주더라고. 전화로 항상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다. 진짜 무서운 거는 찾아와서 너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냥 술 드셨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테마 그게 아니래요. 그런 거 그 회사는 준비 안 한대요. 그래. 그럼 뭐 하는데? 그럼 그 회사 저기는 딴 회사는 그럼 그거는 관련주야?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이씨 하면서 또 이제 끊으시지. 그런 케이스도 많았어. 근데 실제로 진짜 무서운 거는 되게 이제 젠틀하신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특히 M&A라든지 그분들이 복합기획형 M&A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차명으로 장외에서 많이 사두세요. 자, 장외일 수도 있고 장내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놓을 수도 있고 그게 조합일 수도 있고 차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채업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특히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젠틀해. 이른바 바지사장. 공시에도 이름이 나와.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름 석자가 남아. 이런 분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대기업 경험도 있고 금융회사 경험도 있고 혹은 증권사 뭐 지점장 출신 이런 분들이 좀 앞에 많이 서요. 커리어가 좋잖아. 깨끗하잖아. 왜냐면 이제 등기로 올라갈 때는 한국거래소에 그 사람 이력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전산으로 쳐서 상장폐지 전력자라든지 이런 사람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질심사 때도 절대 안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합니다. 양복쟁이들. 아, 이 기자님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모실게요. 막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채업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쫄라도 안 만나죠. 소개 안 해줘. 진짜 그 사람들은 실명도 안 써. 뭐 예를 들어서 뭐 명동 무슨 뭐 고래 무슨 은갈치 뭐 낙지 뭐 이렇게 뭐 자꾸 해산물을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은 실명도 안 가르쳐줘. 그냥 명동 김 사장입니다. 노량진 뭐 박 대표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명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어디서든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됐든 금감원이 됐든. 그래서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그걸 알아내는 게 실질적으로 M&A 있을 때 인수주체 만약에 조합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신규 법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누구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그쪽에서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아내서 거래소에 알려주죠. 금감원에 알려주죠. 이거 누구 있대요. 제가 이름 석자만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들어있다는데 그게 누군지 저는 모르겠으니까 알아봐 주시고 저는 그거 좀 기사 좀 쓸게요.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고 그래서 협업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상패를 갖거나 상패에서 뭐 살아 돌아온 케이스도 있고 또 나중에 건전한 사람들 들어와서 M&A가 다시 정상적으로 된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끝났는데 한 달이 건너서 최근에 큰 학교 가신 분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었냐면은 그 분이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았었죠. 재판. 근데 거기에서 무죄가 나왔대. 그래서 그때 어떤 호텔 중국집에서 막 먹고 있는데 그분도 M&A 선수였어. 큰 손이었어. 근데 지금 연락 끊어서 번호 바꾸고. 근데 그분 얘기해 준 거야. 지금 저 옆에 클럽에 그 회장님이 전세 냈다고 축하 파티하고 있다고 무죄 받아가지고 오늘 축하 파티 열리고 있다고. 거기 가면은 대한민국 M&A 세력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자기도 괜히 불편해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로 많이들 알아요. 네트워크 한 달이 건너서 하나여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취재원들을 좀 이용을 했던 거죠. 이번 케이스에서 뭐 문제가 됐던 혹은 이제 등기사가 되겠다고 리스트 올린 사람들 보면은 깨끗한 사람들이 됐잖아. 알아봐 달라고. 혹시 누구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게. 그러면은 한 몇 시간 있다 전화가 와요. 그 사람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걔는 신이래. 걔는 돈 없어. 걔가 뭐 지금 150억 유증한다. 걔는 돈 없고 걔는 신이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지라는 얘기예요. 바지. 실제로 그분이 바지로 밝혀졌고 그분은 이제 학교를 갔죠.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공시 위반, 그러니까 실명 위반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실제 이 전주가 누군지도 같이 이제 처벌을 받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하여튼 그 세 개는 그래서 신사적인 분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가 무섭지. 위험한 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기자를 그렇게 건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 진짜 뭐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기자나 경찰, 검찰 뭐 이렇게 건드리진 않지. 일이 커지니까. 근데 실제로 제 취재원 중에 한 분이 안 좋게 돌아가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뉴스에도 나왔었어. 그 구체적인 표현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조직폭력배한테 끌려가서 M&A와 관련돼서 그래서 돌아가셨어. 뉴스에도 나왔어. 근데 그분을 내가 몇 차례 만났던 분이야. 처음에 이제 취재를 했던 거는 여기자 후배가 처음에 시작한 아이템인데 이제 선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시 어떻게 봐야 돼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 근데 딱 보니까 도저히 여기자 혼자 할 만한 아이템은 아니야. 그래서 누구 만난다고?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해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가 되게 넓어지고 깊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1년쯤 뒤에 돌아가셨어. 결국은 그때 우리가 취재했던 그 무자본 M&A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카드를 안 쓰세요. 현금만 써. 그리고 요런 이제 메신저백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은 옷도 잘 입으시고 항상 어디 이제 일식집이나 이런 데 예약하면 그냥 뭐 회장님 성하고 무슨 회장님 하면 다 아는 계산도 다 5만 원짜리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하시더라고. 근데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내가 취재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취재원들을 만나서 또 구슬르기도 하고 또 그런 취재원들은 또 기자들을 또 잘 이용하기도 해요. 언론 플레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줬으니 반대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를 했을 때 서로 또 정보가 크로스오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기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공익제보죠. 공익제보. 근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미쳤다고 그냥 기자한테 공익제보라고 했으면 자기가 망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취재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이걸 나한테 왜 알려주지? 이에 대한 계속 반문을 해야 돼. 의심을 해야지.
연차가 낮을 때는 좋다고 씁니다. 나 저녁에 무슨 회장님 만났는데 뭐 얘기해 줄 때 특종 막 단독 그랬어. 그러다 많이 당해요. 불과 몇 년 전에도 제 후배 기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당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한계 기업이야. 한계 기업. 한계 기업이란 뭐야? 한계에 몰려 있는 기업이에요. 더 이상 자본 조달도 잘 안 되고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 적자 누적돼서 상장 폐지될 수 있는 4년 5년 누적 적자. 근데 그 회사가 중국 자본 투자를 받는다는 거야. 그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 자본이면 큰 손. 사드 전이었나 후였나 아무튼 중국 자본 들어온다 그러면 또 이제 증시에서 왁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얼마? CB로 투자를 받기로 했다. 썼어. 급등했지 주가가.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해? 확인도 안 되니까 쓴 거야 그냥. 근데 주가 반응은 좋았지. 근데 그 기자는 내가 기사 써서 상한가 가고 영향력 있는 기사 썼고 막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한 아니나 다를까 1년여 지나서 상장 폐지가 됐어. 그 회사는. 근데 그런 식으로 옆에서 은근히 흘리고 기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모든 크로스 체크가 다 되면은 절대 특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확인을 해주면 그게 특종이겠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특종이지.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한 50% 정도만 긴가민가 해도 그냥 속된 말로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특종이 되니까. 근데 언론 바닥에서도 사실 클릭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옛날로 따지면 신문이 많이 팔려야 되고 TV 시청률이 나와야 되고 인터넷으로는 페이지 뷰가 나와야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가 많이 붙으니까 뷰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그로 끌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지르기. 근데 그게 또 성과로 측정이 되네. 좋은 기사 썼다고 칭찬을 받네. 특종했다고 막 칭찬해주네.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걸 또 알아. 그 생리를. 저 기자는 특종에 목말라 있어. 상한가 가는 기사를 쓰면은 지도 좋아해. 근데 우리가 마침 이런 거 흘려주면은 좋다고 쓸 거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또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하는 기자들이 왕왕 있어요. 심지어 그 뭐 어떤 회사에 보도 자료까지 위조해서 언론사에 뿌린 케이스도 있었잖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어. 기억해요? 보통 이제 아침에 개장 전에 보도 자료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회사에 뭐 개발한다, 어디 MOU 맺었다, 뭐 계약한다, 어디 수주했다. 그럼 그 중에서 기사거리 될 만한 거 빨리빨리 쓰는 거예요. 기자들은 보통 증권부 기자들은 이르면 7시, 늦어도 8시면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9시 전에 한두 개씩 단신들을 좀 써서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거 있고 HTS에 올라갈 기사들이 있고 하니까 급하지, 바쁘지. 근데 보도자료 막 들어와 있네? 어떤 회사? 뭐뭐랑 뭐 계약한대, MOU 맺는데, 뭐 무슨 사업 신규 진출한대. 쓰는 거요. 근데 한두 명이 쓰겠어요? 보도자료를 한 수십 개의 언론사에 보내는데 한 대여섯 군데에서 나오지. 왜냐면 한 10개 보도자료 받았다. 그중에 한 2개씩만 써. 근데 그게 여러 언론사에 걸쳐 있어. 그러면은 최소한 보도자료 하나만 뿌리면 최소한 6, 7개 언론사에 써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급등을 하는 거죠. 상한가가. 근데 뭐야?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보니까 막 주주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근데 뭔데요? 그 회사 뭐 계약했다면서요? 뭐 개발한다면서요? 아니요, 저희 그런 일 없는데요? 뭐 기사 나왔는데 회사가 보도자료 냈다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나왔는데 아니요, 그런 보도자료 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거를 뭐 투자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회사 이름, 로고, 그 담당자 전화번호 이런 것 갖다 위조로 해갖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골뱅이 뭐 삼성.com 이게 아니라 골뱅이 뭐 지메일이 있든 뭐 이상한 거야. 그냥 사적 메일일 수도 있는. 그 기자들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언론사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근데 현실적으로 그 아침에 그 회사에 다시 콜을 넣어서 이게 당신네들 진짜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이 계약한 거 맞나요? 계약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 주겠어? 그러니까 일단 보도 자료니까 공식적 자료겠지 하고 쓴 거죠. 근데 심지어 그거마저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걸리면 되거든. IP 추적만 안 당하면 되거든. 뭐 PC방에서 보내건 추적만 안 당하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한 10% 뜨건 얼마 이렇게 해서 바로 팔고 나오면 그 시대 차이가 얼마겠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론 기사들도 다 믿어서는 안 된다.